짠돌이시잖아요. 네. 내가 진짜 해본 가장 아낀 거 뭐 있어요? 일단은 뭐 아끼고 싶어서 아꼈던 건 아닌데 네. 사회 초년생 때 수습 기간 동안에는 한 10시 한 이 정도까지만 야근을 시키더니 계약직 한 10개월 하다 정직원 됐는데 계약직 되니까 이제 집에를 거의 갈 수 없을 만큼 일을 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점심도 주는 회사였고 야근하면은 저녁도 주고 야근을 11시 넘게까지 하면 야식비가 또 8,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을 사서 다음날 아침에 먹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야식비로 음식을 모아요. 뭐 이렇게 안 상하는 음식들 그걸 모아서 이제 주말에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식비가 이제 사실상 거의 안 드는 거죠. 영원인 거죠. 그럼 한 달에 최고로 안 써봤던 생활비 얼마예요? 진짜 제일 아꼈을 때요. 제가 계약직 되고 나서 한 103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월급을. 103만 원밖에 안 받아요? 네, 2010년도에. 네. 옛날이긴 한데 그 당시에도 사실 낮은 편이었는데 거의 한 3, 40만 원 정도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생활비, 식비, 뭐 핸드폰비, 보험료 이거 다 포함해서 30만 원이요? 네네. 보험이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보험비가 거의 한 12, 3만 원 들었던 것 같고. 그럼 나머지 18만 원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서울에서? 네네네.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거의 통화 안 하면은 한 12,000원인가? 뭐 그랬던 걸 기억하거든요. 연애 안 했어요? 다행히 처음에 취업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보증금 하라고 1,000만 원 정도를 도와주셨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복학을 안 하고 2년 정도 공장에서 이제 주야간 2교대를 일을 했었어요. 그때 네네. 이제 한 2천 좀 안 되게 모아서 학비로도 좀 쓰고 약 1,000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당역에서 구했었는데 2천만 원 전세요? 네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창문이 한 이 정도 되는 창문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가 차라리 낫겠다 해서 거기서 했었죠. 부모님께서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를 네 그렇게 심하게 하시진 않았는데 그냥 계속 아이고 어떡하냐. 오래 계속 걸- 뭐 이렇게 청소 이제 가서 청소 좀 도와주시는데 다 딱딱 아이고 어떡하냐. 계속 그러시긴 했는데 부엌이라고 하죠. 옛날에 바닥에 타일 깔려있는 네. 그런 부엌에서 이제 음식도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샤워를 했어요. 철문이 하나 있고 바로 부엌이에요. 그럼 밖에가 이제 바로 바뀌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아무리 이제 뜨거운 물을 틀어도 그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이제 화장실은 마당에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공간이. 아니 혹시 네. 뭐 1960년대에 아니 삶을 사셨나요? 2010년도였었고. 아니 지금 이걸 들으니까 네. 그냥 되게 뭔가 사치를 하고 있구나. 많이 발전하셨구나 과장님께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너무 사실 지금 쾌적한 환경이어서 네. 저는 처음에 그 집 살면서는 아 진짜 화장실이 방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거기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지하에 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반지하는 반지 어떻게 사냐 하는데 화장실이 방에 있네. 그리고 그 처음에 2,000만 전세 살 때는 철문이라서 겨울 되면은 문이 얼어버려요. 네. 열쇠 구멍이 아예 얼어버려요. 들어는 가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힘으로 돌리다가 열쇠가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기 편의점 가서 꿀물 사다가 이렇게 조금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조금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타타타타 팍 하고 열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갔다고 이제 가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껴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집이 뭐 어려웠던 적이 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집안이 갑자기 기울어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 사실 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는데 네. 다행히 어머님께서 엄청 절약을 하시는 분이셔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거의 평생을 그냥 그런 이제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사실 여유롭진 않았죠. 뭐 흔히 말하는 뭐 천장에 쥐 있고 뭐 그런 집에서 다 살았었고 근데 뭐 그냥 어머니께서 워낙 절약을 하셔서 뭐 밥 굶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걸 보니까 아끼면서 살아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처음에 사실 딱 이제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직 딱 돼서 이제 월급 받았는데 103만 원 딱 받으니까 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막 자던 거 자꾸 생각나고 공부를 왜 내가 열심히 안 했을까 그 벌을 받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좀 들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제 3D 그래픽 쪽 일을 하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거의 서울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너 그렇게 힘들면 이제 지방으로 갈 것도 생각할 텐데 지방에는 아예 회사가 없고. 그럼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100만 원 받으면 돈을 쓰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네.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쓰고 싶은데 이거라도 모아야지 어쨌든 뭐라도 되니까 집을 사더라도 어쨌든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것마저 안 쓰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짜리 전세 살 때는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당시의 생각에는 그냥 전세를 살아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돈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월세 막 주변에 보면은 못해서 4, 50씩 쓰고 있는데 난 저렇게 하면 돈 진짜 못 모으겠다 싶어가지고 그 환경을 좀 벗어나려고 당장 한 칸이라도 더 가려고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렇게 해서 결혼 전까지 네. 얼마나 모아셨던 거예요? 제가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까지 해서 한 1억 9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됐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35?
네. 그럼 몇 살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제가 26살인가 5살인가부터 사회생활 했었거든요. 전문대에 나와가지고 10년 정도? 딱 그랬던 것 10년 동안 해서 2억을 모으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사실 숫자가 생겼을 때 뭐가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2억을 딱 모았을 때가 원래 회사가 논현동이었고 광화문으로 이사를 왔어요. 회사가 전세를 알아봤는데 광화문 또 비싸잖아요. 근데 회사 근처에 전 최대한 살고 싶어가지고 2억 가지고 진짜 구할 수 있는 전세가 정말 좋은 오피스텔이더라고. 원룸 오피스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떡하지? 이걸로 어떡하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계속 돈이 매년 풀리잖아요. 조금씩 그쵸.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 자체가 아예 없어서. 아, 그냥 진짜 순수히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저축만 하셨던 네, 거구나. 그냥 나는 돈이 계속 내 통장에는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뭐 왜 돈이 휴지 조각이 왜 된다는 거지? 돈이 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나는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옛날 2억이랑 지금 2억이랑 다르고 앞으로는 계속 다를 거고 그거를 곰곰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과장님은 처음에 모을 때 목표 금액이 따로 있었었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빨리 탈출하자 그 생각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탈출하면서 그냥 무작정 모았던 거죠? 네네네. 야, 이게 진짜 문제가 저도 약간 옛날에 20대 때는 난 이 현금 1억을 모을 거야 해서 그냥 무작정 모았거든요. 근데 항상 주변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1억 모아서 뭐 할 건데? 맞아요.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그래도 많이 모였을 수 있긴 한데 당장 그걸로 뭐를 내가 딱 하려고 해도 지식 같은 게 없으니까 뭔가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렇게 가다가 내가 진짜 지읒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였어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집을 이제 나도 좀 사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시드가 생겼으니까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35살 정도. 35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35살이니까 이미 주변에는 결혼해서 집 산 친구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급해지는 거죠. 주변에 물어보면 야 너 그 정도면은 뭐 집 금방 사겠네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아는 건 없고 조급해지는 거죠 계속. 아, 네. 과장님이 2억이 있으면 지금 주변에서도 2억 있대 막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야, 쟤 뭐 대박 나게도 겁나 부자네라고 하는데 난 아는 게 없어. 뭘 해야 되지? 맞아요. 막막해. 맞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미 뭐 사가지고 대박 났대. 맞아요. 그럼 나도 뭔가 하긴 해야 돼. 맞아요. 근데 막상 또 하려면 불안하고. 그래도 그냥 뭐 친구들은 이제 집 산 친구들은 이제 미리 자기들은 알아봤을 테니까 야 너 뭐 그 정도면 어디에 뭐 어떻게 해서 대출 받아서 사 그 정도면 살 수 있어 하는데 난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것이고 서울에 10년을 살았지만 맨날 회사지만 하다 보니까 가본 적도 없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된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해지기만 하고.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무작정 저축만 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언제 발생하냐면 뭘 살 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대출도 옛날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막 예를 들면은 대출을 받아서 뭐 샀는데 뭐 이자를 얼마씩 계속 낸대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서 사는 거지? 한 달에 막 뭐 100만 원씩 낸다고?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집이 뭐 재건축이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던 집인데 그 집에 다시 살려면 막 3억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아, 그럼 그걸 왜 내지? 그냥 팔고 이사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네, 아니, 자기 집에 계속 살려면은 그게 다시 지어지면 그 돈을 뭐 몇 억씩 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죠.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을. 혹시 차는 있으세요? 차 없습니다. 30살인가 그때 잠깐 한 2년 정도 중고차 끌다가 중고차요? 네, 중고차. 어떤 차 타고 다녔어요? 레조라고 대우에서 아시나요? 네, 레조라고 아주 명차예요. 2002년식을 샀거든요. 네. 그 당시에 아마 16만 킬로인가를 탄 거였는데 2년 동안 잔고장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고차를 좀 사고 싶은데 좀 비싼 거는 좀 힘들고 근데 제 수중에 그때 돈이 이제 그 정도가 있어가지고 일단 무작정 중고차 파는 데를 갔죠. 아반떼 X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네. 레조는 좀 싸가지고 제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30살인데 운전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가 있으면 좀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샀는데 근데 연애했는데 내 남친과 레저 타고 오면 여자친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안 생기더라고요. 왜 차를 지금 안 사시는 거예요? 차를 사실 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무조건 사자는 있었는데 아직은 아기가 없기도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제 차가 필요 없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차를 안 사고 우리가 그 돈을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뭐가 더 우리가 나중에 행복해질 때 더 유리할지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중고차를 사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사자. 그랬는데 그걸 안 사고 그걸로 차라리 미국에 있는 우량주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놓는 게 뭐 한 5년 지났을 때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오르면.
차라리 그동안에는 빌려서 타고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계속 좀 망설여지고 안 사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결혼한 신혼부부가 어디 갈 때 이렇게 렌트카 타고 다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거의 없죠, 주변에. 그렇죠. 거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아예 안 사실 거예요? 아직은?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알아보러라도 갈 것 같은데 어떤 차를 사고 싶으세요? 그래서 일단 1,000만 원에서 쓰면은 한 1,400 정도 안에서 사고 싶은데 네. 원래는 이제 산타페 같은 거를 중고로 사고 싶었는데 그 정도 이제 한 2천만 원까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2천만 원까지 올라가도 이제 연식도 좀 되고 키로수도 너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딱 돈이 안 나가는. 요즘 남자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브랜드 있는 차를 좀 선호하잖아요. 뭐 네. 독삼사나 뭐 국산차 대신 뭐 제네시스나 이런 거 또 막 네. 보는데 네네. 아예 그런 데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그런 거 이제 막 람보르기니 같은 거 지나가면 멋있긴 하죠. 생긴 거 자체가 네. 있으니까 사실 근데 타고 싶다는 생각 안 들고. 일단은 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이 진짜 지금 살면서 진짜 부러운 게 뭐예요?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차는 조금 이제 가끔씩 정말 반짝반짝한 산타페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심장이 좀 유동치긴 하더라고요. 왜 하필 산타페요? 소렌토도 있네. 아, 그 소렌토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기아보다는 약간 현대 쪽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도 현대 주식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럼 과장님은 요즘 네. 가장 관심사이 뭐예요? 관심사는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내랑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미래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되죠. 자녀 계획은 없으세요? 되게 또 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생기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을 줄이고 유튜브를 줄이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만 하면서 건강을 좀 챙겨서 같이 아기를 건강하게 가졌을 때 그게 우리한테 더 행복이 더 클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든 한 게 나중에 우리가 더 뭔가 행복도가 더 올라갈지, 그거를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더 맞는 행동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네. 이제 벌써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네. 계시는데 10년 전에 강 과장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비트코인 사라. 도지코인 사. 30대 초반부터 외주를 진짜 많이 하다가 몸이 한번 맛이 갔었어요. 그래서 머리 쪽에 수술을 크게 한번 했는데 진짜 실명을 하거나 재수없으면 진짜 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외주를 하더라도 조금 건강을 챙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또 저축만 하지 말고 4년 차까지는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가 너무 업무 강도도 좀 세고 그래서 시간이 아예 없었는데 한 6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버워치를 사지 말고 그 시간 차라리 투자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금전적으로 풍족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게임을 진짜 엄청 그때 막 중독돼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새벽 2, 3시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마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과거에 저 같은 상황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행복했거든요. 네. 그냥 뭐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게임 들어가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부동산이 뭐 정책이 어떻게 되든 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들어가서 오늘 몇 명 죽이고 나 몇 번 죽었는지 그것만 신경 썼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내 삶을 이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돈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고,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올 거고, 한 번쯤은 조금 이제 세상을 좀 둘러보고 다른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럼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 건데요. 네. 10년 전 돌아갔을 때 현금 2억 있잖아요. 네. 뭘 사실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만요. 순수하게요? 진짜로? 네. 비트코인이지. 비트코인이 정답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현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걸 모르는 상태였으면은, 모르는 상태인데 뭔가 투자나 이 재테크 중요성을 좀 알고 있다 하면은 이제 뭔가 부동산, 괜찮은 부동산을 샀을 것 같아요. 어디요? 최대한 강남 가까운 쪽이겠죠. 그냥 강남 사시면 되지 않았나요? 그때 살 수 있나요? 2억이는? 10년 전에? 공부 안 하셨나 보네요. 네.